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15일 금요일마 역시 10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6월달 같은 경우는 부산경마장은 실질적으로 5주 경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 초에는 좀 부진형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으로 박남규는 이어졌죠. 제가 금요일날 8경주 UCC 추천경주였었죠. 그때 당시에 노리고 갔었던 마필은 큰마법입니다. 인기 1위인 빅토리 브라운에 붙여서 쌍승식은 47배, 복승식이 15배, 주력 원틀로 제대로 잡아냈고요. 6경주에서는 도치를 노리고 왔어요. 도치가 좀 바람이 불긴 했습니다만, 또 대가리까지 쳐주면서, 역시 쌍승식은 29배, 복승식은 9.4배, 그리고 2경주에 14 쌍승식 14배, 복승식 9배짜리, 또 9경주에 복승식 9.6배짜리 제대로 적중해냈고, 일요 부산교체 경주도 3경주에서 받치기 없는 단통으로 쌍승식 5.0, 복승식 3.0, 거기다 6경주에서 역시 단통으로 받치기 없는 단통, 쌍승식 7.5배, 또 복승식은 3.7배짜리 적중해내는 기분이 있었고요. 이번 주도 준비를 잘하고 나온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5경주, 8경주, 3경주, 5경주, 8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면서요. 그럼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에 1000m 레이스입니다. 4번마 패션왕, 2번마 썬더샤워, 두 마필이 대길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요. 안쪽에 1마 지산오름, 2번마 3번마 마레인저, 또 7번마 탐나하늘,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실질적으로 경주의 우열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4번 패션왕 같은 경우는 11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선행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사실 게이트 히트는 굉장히 빨랐어요. 그렇지만 9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리를 못 잡고 선행의 승부를 못 봤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선행 승부를 충분히 때릴 수 있고, 지난번에 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번 썬더샤워가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따라가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썬더샤워도 어쨌든 단거리 마필이에요. 스피드는 많이 나오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안쪽 게이트고 조성근 기수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따라서 2번, 4번 두 마필이 앞에 나오는 그런 레이스죠. 물론 7번마 탐나하늘이나 1번 지산오름 이런 마필들도 스타트 능력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패션왕과 썬더샤워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마필의 동반 입장이 좀 유력하다. 저배당이긴 합니다만 4번, 2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3번마 헌터파크, 2번마 환상독주, 8번마 클로버 퀸, 7번 트리플 골드, 3번 세렌디피터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3번 헌터파크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일단 지난번에 1300에서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준 마필인데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거세를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8주 만에 거세 때문에 8주 만에 나왔는데 상태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편수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헌터파크 역시 합성 공략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헌터파크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8번 클로버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엄청난 고배당을 우리에게 또 선사해 줬던 그런 마필이죠. 2번 게이트에서 기습적인 선행에 성공했는데 이번 경주는 최외곽에 이어서 선행이 쉽지 않아요. 따라서 클로버킹이 대기로 팔릴 텐데 좀 의미가 없는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번 환상독주가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죠. 지난번에는 좀 외곽을 좀 돌아 나섰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 안쪽 게이트라면 이번 환상독주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4번만 세렌디피터 같은 경우도 지금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라면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에요. 인기도는 환상독주나 클로버킨에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세렌디피터 같은 경우도 스타트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마필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 자체도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세렌디피터가 1000m라는 점에서는 한테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마필이죠. 따라서 이 편성이라면 이 4번 세렌디피터의 첫 입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3번 헌터파크는 인정이 되고 대기로 팔리는 클로버킨보다는 안쪽에 2번 한상독주 또 4번 세렌디피터에게까지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기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전이죠. 이번 경주는 앞에 1, 2경주는 좀 능력이 우위이 좀 드러나는 그런 레이스인 반면에 이번 경주는 보병들이 좀 많아요. 따라서 인기 대끼리가 그렇게 쉽게 대끼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3번 유로시나 5번 끝판스톰 두 마필이 대기로 팔려요. 여기 6번 최강 스트레스, 데뷔를 갖는 7번 호르텐스, 9번 피스 라이더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일단 이번 경기는 좀 앞선이 1200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유로시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선의권에서 움직이면서 입상을 지켜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끝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조건이라면 그래도 유르시나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5번 끝판스톤 같은 경우는 능력은 뭐 되는 마필이죠. 다만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외측으로 자꾸 삐져요. 외삭기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조인공 기수가 계승했죠. 얼마만큼 그 부분을 잘 제어를 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따라서, 물론 뭐 3번, 5번을 무시는 할 수는 없는데, 3번, 5번이 타 마필을 압도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그 숨어있는 복병 한두를 노려갑니다. 뭐 배당은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일단 뭐 컨디션도 좋고 상대적으로 1200이라는 것도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준비를 정말 잘하고 나온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과감하게 노리고 하는 오늘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도 전반적으로 좀 혼전의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레이스예요. 3번마 사일런트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8번마 로얄 블루, 10번마 강한 질주, 또 3번마 션샤인 볼트, 2번마 퀸 오피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게 또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의 선전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인기 마필에 대한 그 믿음은 사실 조금 떨어져요. 사일런트 파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말 안쪽에서 기가 막힌 1번 게이트에서 그보다 잘 탈 수 없을 만큼 레이스 운영이 정말 잘 풀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최적의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기에 오므른 그런 마필이에요. 일단 다시 한번 3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너무 잘 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게 하나의 단점으로 대두가 되고 8번마 로얄 블루도 부담 중량이 3.5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늘어나는 경주거리 또한 그렇게 뭐 반가운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3번, 8번이 동반 입장을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뭐 두 마필 모두 자빠지면서 고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죠. 보병들은 상당히 많아요. 안쪽에 저는 1번마 원더풀 스토리와 2번마 퀸 오피서 요 두 마필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번 원더풀 스토리 같은 경우는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상태가 한번 나쁘지 않고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발주도 많이 보강이 됐고 또 약간 발주가 늦는다 하더라도 1번 게이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중위권 내지 선위권까지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2번 퀸오피서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뭐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잠재력은 풍부한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 뭐 상태감이 지난번보다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2번 게이트라면 역시 이 마필도 조인공 기수죠. 이게 쭉 아주 게이트 이탈이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따라서 2번 퀸오피서가 조인공 기수의 기승수가 맞물린다면 안쪽을 파고들면서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2번 퀸 오피서 안쪽에 1번 원더풀 스토리 요 안쪽 게이트에 포진하고 있는 요 두 마필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규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2번마 천년의 태양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갑니다. 5번마 펠리체가 대끼리로 팔릴 테고요. 여기에 4번마 질주대장, 10번마 스윕 위닝, 11번 썬더스트럭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끼리 승부는 위험하다 보여져요. 이번 천년의 태양은 그래도 이편성에서는 좀 무시하기는 어려운 그런 마필이죠.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상태감도 굉장히 좋아요. 모처럼 조경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죠. 지난 5월 달에는 한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제 컨디션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천년의 태양은 나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이는데 오번 펠리체는 인정이 안 되는 마필이에요. 펠리체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좀 무시를 많이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 1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이죠. 따라서 12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도 그렇고 펠리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천년의 태양을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요. 요거 딱 두 방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으로 깔끔한 배당 짭짤한 배당을 제대로 맞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그런 에이스예요. 아주 큰 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에이스는 아닙니다. 충마 천년의 태양 인정을 하고 펠리체는 잘라내고 요거 펠리체를 제외한 두 방 막권 주력 한 방 후공 막권 한 방 딱 두 방으로 정리하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3번마 월드데이, 1번마 미스터 스캣, 2번 철비 안쪽에 있는 마필, 여기 4번 스톰 골드까지 안쪽에 있는 네 마필이 강세일팀에서 팔리고 있는 그런 에이스죠. 외곽에 10번마 치프리더가 이제 인기 5위권에 있는 그런 마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월드데이라는 마필은 비록 승급전이 되긴 합니다만 잠재력이 정말 풍부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오히려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좀 더 수월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힘이 워낙 좋은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데뷔전 때 뭐 깔끔한 스타트 능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마필이고 1번 미스터 스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 뭐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조교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무엇보다도 1번 게이트라면 뭐 미스터 스캣이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월드데이가 갈 수도 있긴 한데 월드데이는 뭐 선행을 안 가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경합성 레이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성권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조금 힘을 쓰더라도 먼저 뽑아내서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상태감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미스터 스캣도 뭐 잠재력도 뭐 풍부한 마필이고 아니면 미스터 스캣도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어쨌든 뭐 2번, 4번 이런 마필도 무시는 못하는데 일단 뭐 준비 상태나 어떤 혈통적 기대치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월드데이와 미스터 스캣 3번, 1번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7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9번마 로키코리아 중심으로 배당파이 들어가요. 5번마 한울공주, 11번마 아이스레그, 2번마 프라임 레이스, 3번마 개우지 코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9번마 럭키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역시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럭키코리아의 입선 전망은 상대적으로 좀 밝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하늘공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정말 쥐어짰던 그런 마필이죠. 편성도 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하늘공주의 대끼리는 조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 프라임 레이서 같은 경우는 부담 용량 2.5가 늘어나긴 했어요.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했죠. 상태감은 지난번보다 좀 더 올라와 있고 또 안쪽 게이트 다시 한번 배정받았다는 점에서는 하늘공주보다는 그래도 프라임 레이스의 이선 전망이 좀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11번 아이스레그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또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또 승급전이란 부담이 있었죠. 그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상태감은 지난번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조경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외곽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 마필도 뭐 선두권 공략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따라서 9번 로키코리아 하늘공주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하늘공주보다는 안쪽에 2번마 프라임 레이서 또 11번마 아이스레그 요런 마필들이 입상권에는 좀 더 근접해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8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 박남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뭐 역시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인데요. 자, 배당판은 10번만 좋은 애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저는 좋은 애를 이번 경주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뭐 승급제는 부담도 있고 지난번에 뭐 편성이 강하지 않았는데 정말 입장을 지켜내긴 했지만 정말 힘겹게 지켜냈던 입상이고, 이번 경주는 선행도 좀 어려워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전에 4월 29일날 경주를 보면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은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승급전에 선행을 못 가는 조건이라면 좋은 애는 세게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인기 1위 마필인데 저는 뭐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3번마 발롱 드로이지, 2번마 코리안 포스, 1번 원더풀 캡틴, 4번마 럭키 블레싱, 이런 마필이 8이죠. 이번 경주가 만만치는 않아요. 일단 뭐 12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인기마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보병권에서 또 준비를 잘하고 나온 여러 두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마필들끼리 엮인다면 아주 큰 배당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편성이에요. 뭐 인기마와 비인기마 앞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일단 이번 경주는 역시 준비를 잘하고 나면 마필을 노리고 가야죠. 이게 액면이 다가 아닌 그런 상황이죠. 혼합 4등급 최근에 뭐 편성이 너무 약해요. 따라서 이번 경주 인기마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보병마 위주로 중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박남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5번마 콘타도르 중심으로 배당패 돌아가요. 8번마 부경대박, 7번마 미라클 볼트, 10번마 샴페인 파티, 안쪽에 1번마 아델스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콘타도르는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났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역시 뭐 선의권에서 움직여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 자체는 많다는 점에서는 3.5의 부담 중량 증가는 물론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3.5kg 때문에 약하게 보기는 또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나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18번마 부경대박 같은 경우도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어요. 일단 부경대박은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한데 게이트보다는 굉장히 빠른 마필인 건 맞아요. 근데 8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얼마만큼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부경대박, 콘타도르 요 새끼리도 조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관심 마필은 안쪽에 1번만 아델스타예요. 아델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1600, 1400을 뛰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마필이죠. 더군다나 또 1번 게이트예요. 상대적으로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고, 적정거리로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아델스타도 가능하고, 2번마 영광의 신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기복을 보이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태감은 나름 괜찮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더 올라와 있고,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라면 영광의 신화의 체력의 경주 조건이라면 영광의 신화에게까지도 기회가 역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안쪽에 1번마 아델스타, 2번마 영광의 신화, 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역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혼합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마 카스바 프린스, 8번마 쿠바의 열정,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예요. 여기 10번마 신양명, 11번 포텐셜, 또 5번마 I'm Your Mother,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일단 가장 그래도 좀 안정적인 마필은 카스바 프린스입니다. 계속해서 걸음빨리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했는데 심하게 좀 외곽을 돌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지켜냈다는 점에서는 고범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카스바 프린스 나름 선전이 기대가 되고, 8번 쿠바의 열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승급전에서 3차기에 머무르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9주만에 나왔는데 조교 강도는 지난번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컨디션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뭐 2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 강도가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만, 9주의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조교 강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쿠바의 열정을 믿고 때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죠. 역시 5번마 알미오 마더가 역시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이마필도 계속해서 지금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승급전이지만 알미오 마더도 가능하고 7번마 CF스타 같은 경우도 1400이 적정거리예요. 근데 지난번에 1800에서도 그렇게 외곽을 돌면서도 나름 경쟁력 있는 끝걸음을 보여준 마필인데 오늘 부담 중량이 2.5가 빠졌고 또 1400까지 경주거리가 줄어드는 조건이라면 7번마 CF스타에게도 배당에 대한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로 정리하면 일단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9번마 카스바 프린스가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마필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승급전을 갖는 5번마 아이미어 마더 또 7번마 CF스타 이런 마필들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